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작한 코너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은 아마 핫식스 최애 정치인이 아닐까 합니다.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거지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엄청 피곤해 일단 당선 축하드리는데 네, 엄청 피곤해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득표를 보고 예. 이 편하게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거를 좀 많이 아는 예. 게 박주민 TV에서 예. 그 선거 과정을 계속 라이브로 맞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데 예. 마지막 밤에는 24시간 밤 새고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48시간. 그러니까 48시간 그러니까 예. 12시까지는 땡 하기 직전까지. 예.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약간. 그래서 그 피로가 예. 안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뭐 조금 쉬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차에 타기만 하면 또 골아 떨어지고요. 맞아요. 예. 사실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접어들기로 가면은 그거 밤새면 회복 안 됩니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예. 일단 득표율로 따지면은 64.2%이지만은 표 차이로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기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압도적이었다라고 이제 뭐 다들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당선을 의심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 선거할 때는요. 예. 뭐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관련돼서 굉장히 정부와 여당이 비판을 많이 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예,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를 방문한다든지 예. 뭐 체육회에도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됐고요. 그래서 비판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게요. 예. 그래서 과연 지역 구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좀 약간 답답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치렀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뒤에 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좀 더 좀 좋아졌던 게 좀 피부로 느껴지셨나요? 네, 뭐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출근과 퇴근 때 인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불광천이라고 저희 지역에는 불광천이요. 천이 흐르는데 지역 구민들이 평상시에 자주 나와서 산책과 운동을 하시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낮에는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건데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구나 생각을 했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초반에 한 4, 5일 빼고는 그 뒤부터는 이제 밤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좀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많이들 반겨주셔가지고 괜찮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서 선거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선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좀 많이 느껴지셨죠? 운동할 때.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여기 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박주민 의원님 지역구에 살아요. 제가. 그래서 선거운동하다 형님도 뵙고 제가 어머님도 뵙고 따님도 뵙고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박주민 의원을 못 뵀는데 저희 형이 지나가다가 저희 형은 사실 은평을입니다. 불광동에 살아서 은평을인데 저희 집에 오다가 걸어오다가 박주민 의원님을 뵙고 사진을 같이 찍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애를 데리고 불광천에 나왔다가 또 그래서 우리 아빠랑 같이 일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뭐 같이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가족을 다 만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다 박주민 의원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했는데 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5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오늘 발표도 났고 지금 전 국민 지급하되 뭐 이제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거를. 근데 야당하고의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좀 5월 초에 지급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아까
그 뉴스 리포터 브리핑, 방식으로 예, 예. 브리핑 방식으로도 하시던데요. 예, 예. 초기에는 이제 야당이 뭐 정부하고 먼저 좀 얘기를 해라 이랬었고 기재부 쪽은 야당과 좀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예.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정부 입장은 정해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야당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그 원내수석이 보통 다른 당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미래통합당이 현재까지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거나 예. 아니면 그 전에 원내대표 선거가 5월 8일 정도 있으니까요. 예, 예. 8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표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이게 뭐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거라서 민주당에서는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거라서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지금. 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고, 야, 180석 만들어줬는데 왜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1대가 180석이고요. 그렇죠. 예. 20대는, 예전 원구성 그대로의 의석 배분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과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추경안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대화할, 좀, 상황이 안 되는 것인지 예. 대화가 잘 안 돼서 5월 초 지급이 가능할지 다만 근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예. 선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선별하는 작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런 안을 맞습니다. 당론을 가졌던 예. 거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의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네. 맡고 계세요. 여기서 일하는 국회법 뭐 이런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일하는 국회법이 뭐고 이거를 통과시키면 뭐 어떤 게 바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야를 떠나서 예. 국회의원들이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회의 일정이나 회의 안건을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만 결정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당 또는 뭐 두 당이 회의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 보이콧 또는 거부를 하면은 예. 회의 일정이나 안건이 결정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회의 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잡기보다는 못 잡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구조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난 회의 안 해. 이런 식으로 보이콧, 적극적 보이콧을 행사하는 정당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의 일정하고 안건 결정을 좀 자동화시키자. 그러니까 회의 일정은 언제 한다라는 걸 법에 아예 딱 받고 예. 그 다음에 안건의 경우엔 발의된 순서대로 시간이 지나면 차례차례 상정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된 회의에 불출석을 하는 그런 예. 불성실 의원에게는 불이익을 줘서 회의 출석을 좀 강제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제 조항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벌금을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저희 들면은 불이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두 종류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 일수에 비례해서 월급을 깎는 겁니다. 월급을 깎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월급만 깎는다고 해서 또 불이익이 되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체 회의 일수의 한 30% 이상까지 30% 이상 불출석하는 그러면 그 거의 상습적이다. 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예. 사람들의 경우에는 윤리 결정에 따라서 제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하네. 그게 뭐 실제 사실은 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원들한테는 좀 압박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뭐 예. 만약에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불출석이나 보이콧이 예. 그러면 불이익을 좀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도 불출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국민들은 일부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소환제 도입도 이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나요?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통 출석 잘 안 하는 국회의원들 순위를 쫙 매겨보는데 일반적으로 중진 다선 의원들이 잘 안 나오고
보수 계열 쪽 의원분들이 네. 보통 상위권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최근에 조사한 거 보니까 서청원 의원께서 1등을 하시고 불출석 1위 서청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던데 어쨌든 좀 일을 안 하는 중진 의원들 압박하는 용도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불출석한 의원들을 정기적으로 국회가 예. 산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 리스트.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거 자체도 상당히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렇죠. 뭐 이달에 뭐 아니면 뭐 상반기에 그렇죠. 상반기에 예.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건 매우 좋은데 그게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180석 이제 가져가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네, 뭐 이미 저희가 총선 공약으로 예.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평구 갑 저는 참 사랑하는데요. 여기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네. 뭐 네. 지역 뭐 발전이 정체돼 있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청장이 아니고 왜 지역 발전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국회의원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바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뭐 어떤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4대 핵심 공약과 다른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는데요. 예, 예. 특히 이제 은평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4대 핵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옛 보건원짜리, 즉, 혁신파크라고 불리는 곳에 예.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그리고 컨벤션 시설,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곳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차질 없이 잘 규모 있게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다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까요? 은평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압축해서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부경전철이라고 오랜 민원 또는 오랜 수건 사업이 있는데 서부경천철은 사실은 많은 구에 구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곧 가시화된다,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관련돼서 이제 고양선이라는 또 경전철도 있는데요. 고양의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예, 그 예. 부분도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녹번천이라는 오래된 천인데 지금 도로로 덮여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 예. 불광천 위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어져 있는 해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예. 일부 구간을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복원을 해서 자연 생태계도 살아 숨쉬고 주민들은 삶의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발전 공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서울시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히 접촉해서 예. 그래서 구체성을 좀 가지다 보니까 이번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검찰개혁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분인 그 의원님이신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제 어쨌든 법안이 한 7월? 빠르면 7월 정도에 이제 공수처장도 뽑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네. 뭐 야당이 또 여러 가지 방해 아니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장 선출이 이제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거기에서 지금 어떤 꼼수를 쓸까, 뭐 상대당이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7명이에요. 7명 중에 4명이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되는데 2명은 여당, 예. 2명은 야당 이렇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야당이죠. 예. 예. 그러니까 2명 여당은 이제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추천하면 되는 거고 2명 야당은 야당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우리 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비례 정당인 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예. 야당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지 않을 것이냐고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저희들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그래도 두 개를 놔둘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뭐 2명을 추천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수처장보다는 이후에 원구성 원구성에서
교섭단체가 2대1로 2대1로 되면 예. 협상 테이블에 2명 앉고 저희들은 1명 앉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지금 공수처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과반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긴 해서 어쨌든 뭐 좀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모든 정당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네요. 자,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사퇴를 했어요. 이제 사퇴를 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아니, 사퇴하지 않으셨죠? 안 하셨죠, 아직. 예. 예. 여기 왜 사퇴를 그러면, 했다고 예. 제가 그래서 순간 말실수가 나왔는데, 이제 임기가 8월까지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당대표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네. 뽑히셨어요. 그래서 뭐 당연직, 뭐 이제 청년 최고위원 김혜영 의원을 빼놓고는 가장 젊지만 가장 최다 득표를 하셨던. 김혜영 최고도 당연직은 아니고요. 당연직은 아니었나요, 그 그때?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나왔군요. 당선된.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최다 득표인데, 이번에 그러면 혹시 당대표에 도전을 하시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대표에도 생각 없고요. 예. 아마 이제 8월에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고 5월 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굉장히 예. 중요한 선거가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의석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운영도 잘해야 되고 또 반면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과 다른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뭐 그 3만 저희 조합원이 있거든요. 돈을 한 푼 한 푼 내가지고 지금 네.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3만 명의 조합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뭐 다시 당선될 수도 있었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다른 당이 뭐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요. 네.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겸손하다. 지금 댓글들이 너무 겸손하다. 네? 당대표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민심을 얻어서 등에 업고 지금 당대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나갈까요? 알겠습니다. 나가시는 걸로 농담.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